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또 10번째 강좌로 만나게 됐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실습 위주의 과목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간접 경험을 위해서 책을 읽는 느낌으로 이렇게 강좌를 영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직접 뭐 가보지 못한 것, 또 실제로 우리가 뭐 그림이라든지 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못 보지만 사진이나 어떤 책에 있는 그림으로 그것을 보면 그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고, 기회가 닿아서 그거를 직접 그림을 직접 듣는다거나 뭐 지금 그림을 이제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이제 책을 읽거나 어떤 뭐 자료에서 봤던 그거를 직접 보면서 어떤 감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지금 실습 과목에서 그 장비라든지 어떤 과정, 손으로 직접 만드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지금 학생들이 저와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혼자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또 장비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 어떠한 그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이제는 기억하고 있으면 이 장비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이렇게 장비를 그 밴드소로 직접 이제 커팅하는 그러한 과정이 됐고요. 그러면 커팅을 해서 그걸 또 스크롤소로 이제 세분화하고 또 작업 그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제 오려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실톱으로, 그러니까 기계로 움직이는 실톱이죠. 스크롤소로 이렇게 따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스크롤 이제 밴드소를 이용해서 이거 부재를 직선으로 자르는 방법을 여기까지 자르는 것까지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해서 이걸 자른 다음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렸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밴드소 사용할 적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부재가 이 면, 조기대 면에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지 일직선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금 스크롤 밴드소 같은 경우에는 톱날이 그 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로 되어 있는데 12짜리 이제 번호가 12라는 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 그 중에서 한 세 번째로 넓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장비에서 쓸 수 있는 스크롤 밴드소라는 장비에서 쓸 수 있는 날 중에서 세 번째로 이제 넓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좁은 편이라 이게 옆으로 이렇게 똑바로 안 자르고 옆으로 이렇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부분을 잡고 옆에 이제 붙여서 밀어주면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쭉 밀어주다가 끝부분에 있어서는 이 톱날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나무 막대를 대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좀 더 이제 안전하고 끝날 때까지 천천히 같은 속도로 이제 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잘 이제 요 부분이 얼마나 잘 잘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지금 잘린 부분이 몇이죠? 이게 항상 그 스케치를 하고 자르기 전에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제 명확하게 재고요. 또 자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이 자르면 되지만 첫 번째 거는 두 번, 세 번 다 정리가 되어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확인이 돼야지 다음번에 자를 적에 같은 넓이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8.2 저 8.2하고 거의 일치하게 쪽에서 8.2 정도, 그러니까 0.2mm 정도 더 두껍게 잘렸는데 실제로 이 두께는 8mm, 두께가 8m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뭐 0.2 정도의 오차는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요런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잘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따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두 개를 길이를 맞춰서 이제 만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잘라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크롤소 앞에 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자, 한번 전원을 켜고
자, 이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중에 한번 후 가공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디스크 샌더로 이제 갈아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완벽하게 잘라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그 임의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내고 나중에 갈아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내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선생님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중에 이렇게 둥그런 막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부품 자체가 이 트로트붓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양쪽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마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톱으로 자를 적에 완전하게 둥그렇게 잘라내면은 되겠지만 사실 완벽하게 둥그렇게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 가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르고 두 번째 단계로 디스크 샌더를 이용해서 갈아내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잘라내려고 하다 보면 외래 나중에 갈아내면서 이쁘게 이제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서 그 이미 그냥 그 선이 닿거나 잘리게 되면 이 부분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약 1.5mm 이상 여유 있게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서 나중에 갈아내면은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위치를 옮겨서 자, 요 부분을 두 개를 파트를 갈아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디스크 샌더 앞에 와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야 되겠죠. 그럼 자세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전원을 켜고요. 자, 여기 그 디스크 샌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 디스크 샌더는 그 사포의 거칠기가 8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포의 거칠기가 뭐 올라갈수록 뭐 100, 200, 300, 뭐 1000, 2000 뭐 이렇게 식으로 올라갈수록 커질수록 되게 이제 고와지는 거예요. 1000 사포다 그러면은 거의 그 뭐 종이처럼 이렇게 거칠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갈리고 이런 거라서 그 호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80이에요. 그럼 80은 상당히 이제 거친 거죠.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빨리 갈린다는 거죠. 이게 디스크 샌더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면이 거칠어요. 그러면은 가까이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빠르게 갈려 나갑니다. 그죠? 갈려 나가면은 내가
그 정교하게 자른다고 뭐 1.5mm, 2mm 정도 여유로 놓고 잘라놨는데 그걸 가르려고 하다가 살짝 조금 더 세게 밀게 되면 그 1, 2mm는 그냥 순식간에 휙 갈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재를 이 디스크 샌더에다가 붙일 적에는 바닥에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밀어줘야 됩니다. 천천히. 이게 그 달동말동 하는 그 단계까지 갔다가 되면은 아주 살짝만 갖다 대면은 갈리는 것도 아니고 안 갈리는 것도 아니고 묘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밀어주면서 선을 보면서 원을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갈아주면은 깨끗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내는데요. 잠시 한번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밑에 부분이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바닥에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놓고 갈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들고 갈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갈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이 맞춰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이 부분을 바닥에다 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이거를 디스크 샌더에 이제 갈아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 샌더도 맨 처음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직각이 맞다라고 이제 다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게 직각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친구가 쓰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밀어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 콤비네이션 스퀘어 세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지금 지금 요 세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터 포인트라는 거고요. 이거는 각도기, 이거는 직각 확인하는 그러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이제 직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이렇게 놨을 때 정확하게 이제 직각이 맞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가요? 윗부분이 살짝 떠 있죠. 아래는 닿는데 윗부분이 살짝 떠 있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직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살짝 다시 조정을 해서 움직여 놔야 되는 거죠. 이 직각을 조정하는 방법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풀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맞춰서 그래도 딱 맞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저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저기 레버가 있어가지고 저 레버를 조정을 해서 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이걸 풀렀을 적에 레버를 다 풀르면은 이 각도가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교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 영상으로 이제 담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직각으로 이게 원형 디스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각도가.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그 콤비네이션 스퀘어 세트 중에 직각을 잴 수 있는 부분을 올려놨을 때 이게 직각이 나와야 되는데 직각이 안 나오고 살짝 떨어졌다는 거는 이 밑에 이 정반이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직각으로 이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양쪽이 이렇게 돼서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조절이 설명이 되죠. 더 많이 꺾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꺾이죠. 그렇죠? 더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올리고 이쪽 부분도 정확하게 고정을 딱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이게 하는 고정 핀,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꺾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항상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직각이 딱 맞았습니다. 직각이 맞았고요. 이걸로 이 콤비네이션 스퀘어 세트로 이 직각을 우선 확인해서 이 장비가 정확하게 직각이 맞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을 다시 양쪽을 요것과 요것을 고정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이거를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직각으로 갈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켜고 이 부분을 갈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자, 이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장비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 전에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무턱대고 설계를 해서 그걸 갈아냈는데 위쪽은 제대로 갈린 것 같은데 밑쪽이 많이 갈리거나 위쪽은 덜 갈린 것 같은데 밑쪽이 뭐 더 갈리거나 덜 갈리거나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릴, 우리가 탁상용 드릴을 사용할 적에는 그 드릴이 정확하게 이제 비트가 내가 원하는 비트가 거기에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는 확인이 되겠죠. 딱 눈으로 보고 뭐 내가 3mm를 뚫어야 되는데 10mm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갈아 끼게 되는데
2.5mm가 껴 있어요. 내가 3mm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2.5하고 3하고는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스크롤소 같은 경우에도 그 날을 갈아 꼈어요. 이제 끊어지게 되면 갈아 끼죠. 그러면 날이 끊어졌을 적에 갈아 꼈을 때 날도 또 직각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밴드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이제 뭐 실습이나 뭔가를 내가 쓰기 전에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게 누가 항상 관리자가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관리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장비들을 다 교정을 하고 쓸 수 있게 다 점검이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 딱 교정을 시켜놓기가 어렵거든요. 그 수업이 이제 계속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 거를 쓰기 전에는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끄고요. 이, 이 부분도 갈 적에 바닥에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이렇게 밀 적에요. 힘있게 밀면은 그냥 이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확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살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거죠. 살살 밀면은 이게 달까 말까 한 그 부분까지만 되면은 이 부분이 갈리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살짝만 밀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짝 또 갈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붙이고 힘을 아주 조금씩 줘서 갈려야 되는 부분과 안 갈려야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90짜리도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90짜리 이 자리에 놓여지고요. 그 다음에 60하고 20짜리 이 자리에 놓여집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파트들도 지금 우선 요거는 긴 부분만 우선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가공을 한 거고요. 이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 이런 생긴 부분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시 스케치한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순서대로 가공을 하면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파트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동그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몇 파이로짜리를 이제 구멍을 뚫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 직선으로 자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밴드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랐는데요. 꼭 밴드솔을 이용하지 않고 이 부분 자르는 것처럼 그냥 스크롤솔을 일직선으로 쭉 잘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스크롤소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스크롤소를 쓸 적에는 직선으로 나가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이게 자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어떤 그 방향 설정만 잘 되면은 그 방향으로 천천히 이제 잘라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 오늘은 밴드소로 잘려진 이렇게 길쭉한 나무를 끝부분, 그 원형 부분을 가공하는 방법, 스크롤소로 잘라내고,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잘라내고 디스크 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갈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 파트는 모양이 단순하잖아요. 이게 길쭉하고 양쪽에 모양이 이게 둥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수월하다라고 보고요. 이건 길이만 맞춰주면 되겠죠. 이 부분, 이거는 이렇게 길쭉한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죠.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잘라내질 못하고 이제 스크롤소로 이제 잘라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맨 처음에는 조금 장비를 사용하기가 익숙치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약간 삐뚤삐뚤해도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센터, 또 센터에서 센터가 정확하게만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링키지 역할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되, 혹시라도 조금 거칠게 부분이나 약간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다시 만들고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어도 요게 이제 치수만 정확하게 맞으면은 그 파트로 부품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이 직선 파트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